자, 26강의 게이트웨이입니다. 26강은 다 안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볼 거고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표시한 대로 바로 주제 문장이 딱 나옵니다. 인간이 말하는 거 있죠. 인간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동물 종들의 울음소리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 방면으로.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디스팅션 하는 것은 가장 차별점이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 한 번 울음을 짖으면 즉 한 가지 메시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한 가지 메시지에 한 울음소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뭐로써? 일반적인 원리로서. 근데 그 원리가 뭐야? 일사소통에. 그럼 다른 동물들은 뭐라고? 1대1 대응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this 앞문장 전체라고 적어놨죠. 즉 다른 동물들이 1대1로 사능하는 소리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대디아를. 즉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어떻다고? 매우 한정적이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 어가 아니라 더입니다. 뭐뭐의 수기 때문에 뒤에 복수 명사가 오겠지만 단수 동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are는 안 된다는 거. 즉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 1대1로 늘 대응을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을요. 새로운 메시지를 어떤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대요. 근데 자기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리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 형태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소리당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메시지를 하려면 한 가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새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1대1로 되어져 있는 원리로 사용되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after the first few tens of the sounds 한 열 몇 개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 이후에 무진장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가주어니까 진주어 2개 표시해놨어요. 뭐가 힘들어지냐면 새로운 구별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데요. 또한 뭐도 힘드냐면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라?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들 있죠. 걔를 다음에 그것들이 필요로 되어질 때 기억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데이도 새로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줘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뒤에 보시면 수동태가 있단 말이야. 얇은 걸로 할게요. 수동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린 여기서 이게 소리인 걸 아니까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needs 혹은 need는 되지 않는 걸로 기억하래요. 수동태니까. 얘들이 필요로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기가, 즉 동물들이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소리에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딱 표시해놓은 게 뭐야? 대조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줄 거란 말이야. 인간의 스피치는 어디에서 조금 만들어졌냐면요.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근데 그 원리가 뭐야? 당연히 우리도 제한된 숫자의 소리가 있죠. 우리 소리가 많이 무한대로 있진 않잖아요. 몇십 개에서 우리는 좀 제한이 돼 있죠. 그 제한되어져 있는 수의 소리의 수를 combining, 즉 합쳐가지고 뭐로 만드냐면 into가 있습니다. 뭐로 만드냐면 정말로 무한한, 즉 제한이 없는 수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소리 나는 건 몇십 가지밖에 안 되겠지만 요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무한한 의사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를 해보자면 동물은 1대1, 우리는 제한된 소리로 정말 무한대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형적으로 인간의 언어는 어떠냐면 마치 뭐 같냐면 30 or 40, 즉 한 30개에서 40개 조금은 구별되는 소리가 나는 게 있대요. 자, 근데 그럼 제한적이죠. 그럼 이러한 소리는 뭐 되어질 수 있냐면 combining, 즉 결합되어질 수 있답니다. 어떻게? 연쇄적으로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제한이 되지 않는 많은 수의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연쇄 반응이 나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한 의미를 뜻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even a small child, 즉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그 어린 친구가 뭐냐면 오직 한 번에 한 단어밖에 말을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무슨 시스템을 사용할 거냐면 사실은 어떤 의사소통의 시스템 만들 거잖아. 지금 당시에는 발음을 하나밖에 못하지만 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시스템 뭐다? 정말 확연하게도 우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그 시스템 뭐니? 다른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utilize 되겠죠.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스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말을 다 못 내뱉는 아이일지라도. 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 우리 animal cars는요, 각각의 소리가 나타내줄 수 있죠. symbolize도 괜찮고요, 뭐 express도 괜찮고요. 자, 근데 다양한이란다. 다른 각각의 메시지를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수가 제한된다는 뜻인 거 아니야. 근데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뭘 해나냐면 정말 제한적이지 않는 무한한 메시지를 만드는데, 근데 소리는 어땠어? 유한했잖아. 그래서 finit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말과 다른 종의 울음소리가 달라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얘들은 1대1이라는 거야. 그럼 메시지의 수가 제한적이겠죠.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어때? 제한된 수를 가지고 30개, 40개를 가지고 무한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작은 아이지라도 다른 동물들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월등한 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있잖아, 너 알아차렸을지도 모를걸? 뭐를? 언어라는 게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marvel at, 한번 잠깐 놀래봐라, 경이롭게 봐봐라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잠시. 근데 뭐에 대해서 보라는 거냐면 유연성이라든지 유용성이라든지 혹은 언어의 힘이요. 근데 뭐로써? 어떠한 도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잠재적이고도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들 놀랄 거라는 거죠. 알고 있잖아, 사실. 자, 근데 좀 더 풀어서 언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질 수 있냐면요, 세상이나 세상의 일부를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문제를 제기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뭔가 명령을 내리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조크를 던지는 데 있어서, 혹은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친구를 사귀는데, 그 다음에 나의 적군을 모욕하는데 등등에 쓰인다는 거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얼마나 유연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걸 풀어서 설명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표시를 한 이유는 그냥 다 병렬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어라는 것은요, 지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말하여지는 거기 때문에 be said 돼야 돼요. 그냥 say 되면 안 돼. 언어는 말하여질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조금 특정하고도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이 많은 다양성 중에서 얘가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딱 그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겠죠. Remember that. 야, 한번 기억해봐.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기회나 가능성이겠죠. 즉 뭐 할 수 있는?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chances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안 되고 are 돼야 돼요. 그것은 상당 부분 강화되어졌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우리는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들단 말이야.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룹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지어 살겠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는 훨씬 더 잘한다는 거야. 언제일 때? 그룹일 때요. 누구보다, 인디비주얼보다. 왜?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러면 이것은요, 꽤나 플레이스 프리미엄 온이면 좋게 딱 본다는 거잖아. 즉 장려한다는 거야. 뭐를? 협력과 조정 같은 걸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요게 살짝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요렇게 지우고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게 본 주어란 말이야. 이게 본 동사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 그러니까 또한 기능적인 본질도 있겠지만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뭐로 보여줄 수 있냐면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쓰이는 의사소통을 쓰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what 쓰셔야 돼, that 쓰시면 안 돼. 뭐뭐 하는 것에서 앞에 선행사하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조금은 공통의 이익이나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근데 이 공통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너무나도 필요하냐면 cooperation과 coordination이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필요하잖아. 뭐 사이에서?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유용성이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라고 한다면 의사소통 아니겠냐? 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지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언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잠재적인 도구를 하지만, 즉 유연성이랑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를 의사소통의 역할로 써가지고 협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존 번역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글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석되어져야만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분석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explicit이면 눈으로 보여지는 명시적인 거겠죠. 근데 반대말인 implicit은 뭐야? 조금 암묵적이고 암시적인 거를 얘기할 겁니다. 즉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그리고 눈이 보여지지 않지만 조금은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해석하거나 분석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뒤에 볼게. since 근데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하냐면 진주어 여기 있습니다. 즉 완전한 학실성을 가지고 어떤 학습성을 가지고 작가가 의도한 바를 알기가 조금은 힘들다는 거야.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전 지식이 없거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저자의.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what이 돼야겠죠. that은 절대 안 될 거고요. 자, 그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대안법이 나온답니다. 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다르게 텍스트를 조금 해석하거나 다르게 분석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디스카운트, 무시하는 거죠. 뭐를요? 저자의 인텐션을 무시할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 대신에 집중할 거냐면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즉 텍스트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뭐든지 간에 그것에다가 concentrate 한다는 거죠. 왜? 저자 의도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텍스트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한다는 거야. 그게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스카운트랑 그 다음에 concentrate가 병렬인 거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랜스가 유명하게 말한 것처럼요. Never trust the teller, 즉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author 말하겠죠. 저자를 믿지 말고 tale, 이야기, 즉 텍스트 그 자체를 믿어라 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로 해석을 해본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2번은 빠져야 돼. 2번 왜 빠져야 되냐면 책에 뭐 물리적인 측면들 있죠. 뭐 표지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읽는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대. 우리 이 얘기 아니잖아.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의도가 아닌 텍스트 자체가 만들어낸 의미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번엔 빼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New Criticism 왜 나왔겠어요? 위에 이 대안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즉 신비평주의자들은요 20세기에 이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a notion, 즉 어떠한 개념인데 여기 뒤에 있는 that은 노션과 명사절의 관계예요. 즉 동격의 명사절이거든. which 쓰면 안 돼요. 즉 뭐라는 개념을 거부했냐면요, 즉 작가의 의도를 해독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 문학의 주된 목표이다라고 말하는 말을 rejected. 왜? 이 사람들 신비평준이란 말이야. 그럼 앞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자의 의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할 만한 상황인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텍스트가 만들어낸 의미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argued,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문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숨겨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이 보기에. 근데 누가 심은? by the author, 즉 저자가 심은 해서 planted가 돼야 되겠죠. 자, to be decoded, 즉 조금은 해독하려고 사람들이 풀어서 보려고 그렇게 하라고 저자가 숨어놓고 암시적으로 해놓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대신에 뭐냐면 not 있으니까 표시 한번 가볼게요. 파란색이 있으니까 검은색으로 좀 합시다. 즉 not 있으면 우리 not 진짜 많이 나오죠. but 뒤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 자, 그럼 뭐냐면 완전히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근데 그 다양한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generated, 만들어지긴 했거든. 누구에서? because of 저자에 의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무시하고요. 근데 진정으로 저자와는 상관없이요. 즉 저자가 만든 건 알거든요. 텍스트가 저자가 만든 거잖아. 근데 저자의 의도라든지 저자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의 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모델에서요, 문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텍스트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 텍스트의 세계가 뭐냐면 author이 has set in motion, 즉 시작은 했어. author이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author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어. 하지만 얘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넘어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얘가 의도를 파악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has랑 does가 병렬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뭐냐? 독자들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한대요. 텍스트를. 근데 뭐로 인해서? 해석함으로써. 텍스트
텍스트를 해석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문학이다. 저자의 의도는 상관이 없이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주의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that은 앞에 있는 textual word를 꾸며주는 관계부사같이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목적어 없네요. 자, 그럼 이거는 위치로는 바꿀 수 있고요. where이나 in which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logic flow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즉, 텍스트는 해석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자 의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저자 의도를 무시하고 텍스트가 생성한 그 의미만 집중하기로 했어. 그 중에 한 사람들이 20세기 신비평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학은 저자가 시작했어.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어. 하지만 저자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텍스트 자체를 보고 해석을 통해서 이걸 통제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부터 가주어, 진주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굉장히 매혹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게요. 근데 여기서 watch가 오형식 동사인 거 아시겠죠? 즉 아티스트가 strive,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매혹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 watch니까요. 당연히 지각 동사 ing 그 다음에 동사가 그냥 다 괜찮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걔가 막 하고 있는 거냐면 올바른 밸런스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됐나 재밌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그쪽은 왜 그것을 했고 이것을 고쳤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가 그림을 보는데 저렇게 색채를 하고 어딘가는 또 조금 수정을 했어.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걔는 대답을 못할지도 모른대요. 이게 뭔 말이야? 그 말은 즉슨 그는 어떠한 고정된 규칙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단지 자기가 느끼는 방식대로 한다는 거야. 이게요, 여기선 이렇게 돼야 돼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느낌 가는 대로, 감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주어 진주어 나와. 이거는 정말 사실인데 뭐가 사실이냐면 몇몇 아티스트나 크리틱스가 좀 특정한 시기에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들의 예술에 대한 법칙 같은 것을 formulate, 공식화, 즉 뭔가 조금 딱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대요. 하지만 그 뒤에 but이 있습니다. 그러나 it always turned out that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가 느껴집니다. 뭐가 판명이 늘 났었냐면 좀 잘하지 못하는 아티스트들은요 did not achieve anything,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대요. 뭐 했을 때? 이러한 룰을 적용하려고 애썼을 때요.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주어가 날라가고 ing가 돼야겠죠. ed 쓰시면 안 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 잘 정립된 규칙을 따르려고 막 적용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 반면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깨부쉈어요. 그것들은 뭐야? 정해놓은 규칙이요. 그리고 새로운 하모니 조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근데 그 새로운 하모니가 어떤 거야? 누구도 이전에는 생각 못했다는 거야. 알겠죠? 주절보다 즉 여기는 could보다 앞서는 거니까요. 우리 더 과거 써야 돼서 had pp 써야 됩니다. 그걸 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술가라는 것은 규칙을 정립할 수는 있겠지만 규칙을 따라가기보다는 일정한 룰이 없이 자기의 느낌대로 그러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지금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그젠플입니다. 알겠죠? 위대한 영국의 페인터인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누구한테? 자기의 학생들인데 왕국에 있었네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설명하게 주기를 뭐를? 대슬려. 여기 있는 대스는 명사절 대신 거야. to에서부터 아카데미까지가 안에 끼어든 것 뿐이에요. 얘를 지운다 치면은 얘는 explained에 대한 명사절 대수로서 목적어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뭐라고 설명했냐면 파란색이라는 것이 should not be to, 즉 놓여져서는 안 됩니다. put 그냥 쓰시면 안 돼요. 파란색이 지가 스스로 놓을 수 없으니까. 자, 놓여질 수 없다라는 거 어디에? foreground, 앞면에요. 그림의 앞쪽에는 파란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대신에 얘는 should 병렬이야.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냐면 저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backgrounds에 들어가는 게 맞대요. 여기서도 수동이기 때문에 reserve 쓰시면 안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저기 좀 수평선에서 좀 흐릿흐릿해지는 그런 언덕을 위해서 저기 뒤쪽에 둬야 된다고 생각했대. 그러면 조슈아는요 어느 정도 자기의 아트 로즈를 만들고 그거를 따른 사람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의 라이벌인 토마스는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여기서 써 the story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얘기에 따르면 뭐 이런 거니까. 즉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에 따르면 토마스가 걔의 라이벌이었는데 그 사람은요 프로브 증명하기를 원했대. 데디아를요. 근데 뭘 증명하려고 했을까? 당연히 앞에 거랑 반대되겠죠. 그리고 앞에 내용이 정립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깨부순 사람들이 더 위대하게 되어졌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 토마스는 깨부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 어떻게 깨부셨는지 봅시다. 그는 유명한 블루보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블루보이가 여기서 후즈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블루 커스텀하고 그 뒤에 주어 동사도 있기 때문에 소유격밖에 안 됩니다. 후나 that, 훈 다 안 됩니다. 즉, 그 블루보이의 블루 커스텀이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림의 정중앙에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하지만 이 사람 깬 거야. 알겠죠? 자, 그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야.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정말 승리한 것처럼 마냥 우월하게 저기 백그라운드에 따뜻한 브라운과 딱 반대돼가지고 굉장히 눈에 띄게 잘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규칙으로는 블루가 저기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게 느껴지겠죠? 근데 유명한 블루보이라잖아요. 이걸 깨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좀 더 위대하다라고 평할 수 있겠죠? 이 지문에 따르면. 알겠죠? 그럼 보시면 당연히 이러한 아카데믹 룰들이 한 번씩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깨부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로지의 플로 한번 볼게요. 하가의 작업 방식은 사실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느끼고 쓰는 거죠. 근데 특정 시기에 일부 사람들은 고안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위대한 거장 그렇지 않다고요. 어기고 더 조화로운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슈아랑 토마스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7강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7강의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진실이란 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이에요. 어디 있어서 진보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발전을 위해서요. 지식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근데 그 뒤에 S가 나오네요. 이유일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진실일 거 아니야. 진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토대로 작용을 한대요. 근데 그 토대가 뭐다? upon 위치에서 그 뒤에 거랑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그 위에 뭐가 서 있을 수 있냐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이해가 그 위에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나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너무나도 필수적이라는 거야. 근데 however 하면서 one of the characteristics, 즉 문제점이 나오네요. one of 있으니까 S 붙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지식의 정확성에 조금은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냐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요. 근데 이거 딱 읽자마자 느낄 거야. 우리 SNS 보면 가짜뉴스도 많고 어떤 일부만 딱 잘라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지식의 정확성, 즉 진실이 위배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선 진실이 필수적인데 그게 위협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소셜미디어에서요. 알겠죠?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주된 정보의 원천이 됐어요. 수백만 사람들한테. 나도 좀 그렇거든요. 너희도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정보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에 조금은 즉 조금은 규제되지 않는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SNS가 누가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퍼다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규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 특성이 misinformation, 즉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게 도와준다는 거죠. allow가 오형식이니까 to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misinformation 자체가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be spread를 굳이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소셜미디어 유저들은요. 아마도 알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내포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보고 흥미로워서 친구한테 보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which라는 것은 앞에 거를 받아줄 거야. 그럼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폭력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왜? 서로 간의 집단이 굉장히 상이한 집단인데 서로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넓게 퍼진 패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 했던 것처럼 다양한 글로벌 사건들에서 봤던 것처럼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seeing은 되면 안 돼. 얘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봤던 것처럼 해서 seen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자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퍼뜨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it to 해서 가져와준 점이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야. 뭐가?
우리가 조금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안에서 조금은 팩트 체킹 프로토콜스,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을 강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정확성 높이기 위해서. 왜? 정보의 발달과 정보의 진보는 진실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뒤에 가주어 진주에서 또 크리티컬 나오네. 그럼 주제 또 나오겠다. 얘가 하라는 거이겠지.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우리처럼 참가자들은 safeguard, 즉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를? 정보의 신뢰성을요. 근데 뭐 하면서, 즉 supporting 하면서 좀 더 informed 되어져 있고 좀 더 rational한 그러한 public community를 지지하면서 좀 더 진실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진실은 사실은 필수적인 건데 요즘에 지식 축적을 힘들게 하는 게 뭐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정보를 나르기도 한다는 거야. 왜? 얘들이 규제받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책무는 뭐야? 확인을 잘 해보는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성 보호 등 같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커뮤니티도 지지해드리고.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번 했으니까 1번, 2번 하면은 일단 요거에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디어에서요, 매체에서요, 에코 챔버 이펙트 무조건 기억하고 있으라 했지. 우리 에코, 소리가 계속 울리는 방해 효과라죠. 방향실 효과라고 해요. 방향실.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알고 있으라 했어. 그게 뭐였냐면 필터 버블이랑도 비슷했는데 얘가 내가 무슨 소리를 펼쳐도 그 소리가 계속 메아리가 치는 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내가 생각했던 신념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걸로만 가득 차지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였어, 우리? 당연히 내랑 의견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듣지 않을 거고요. 그게 내 주변에 없단 말이야. 나랑 다른 의견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울리니까요. 알겠죠?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이것까지 해서 우린 필터 버블 얘기도 했었잖아. 그럼 잘 봐봐. 우리 이러한 반향실 효과는요. arise. 언제 일어나냐면요. happen, appear가 똑같습니다. arouse 하면 안 돼. 불러일으키다는 안 돼. 왜? 일형식이잖아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얘가 발생이 되어지냐면요. 정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믿음 같은 게 amplified, 즉 증폭되어지거나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transmission, 전달되어지거나 repeat,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폐쇄되어진 시스템 안에서 계속 반복과 전달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이 강화되어지고 증폭되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where는 당연히 in which 관계부사 됐으면 됩니다. which는 안 돼요. 자, 근데 이러면서 그들이 종종 drawing out 한대요. 듣지 않게도 만들어버린대. 뭐를? 다르고 경쟁적인 소리나 견해들을요. 그게 아까 말한 반향식 효과였잖아.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으라 했던 용어였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빅데이터 소스는요. 우리 알고 있잖아. 빅데이터 소스. 뭐 유튜브 같은 거라든지 보면은 내가 봤던 알고리즘을 막 뜨는 거 보셨죠? 그런 느낌인 거야. 자, 근데 빅데이터 소스가 사실은 요즘에 웹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hey're utilizing 돼야 돼요. 웹사이트를, 웹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가 웹에서 검색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모이게 되잖아. 자, 이것들은요. 특히나 이 영향, 즉 에코 챔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대요. 쌤이 그때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날에 뭐 사실 관심이 별로 크게 있진 않은데 어떤 당에 연설을 들었다고 해야 되냐? 주장을 좀 들었다고 해야 되냐?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대방 당 있죠? 상대방 정당이 굉장히 바보 같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 나의 알고리즘이 내가 봤던, 즉 내가 봤을 때 옳은 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 정당의 그 반대 정당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지디기는 그러한 영상들만 뜨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내 정치 성향이 그렇게 편향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유튜브로 인해서.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일어나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처럼 웹포럼이라든지 커뮤니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를 뭐로 뒤덮냐면요. 소리인데 어떤 소리? Echo similar opinions to their own. 그들의 생각과 비슷한 오피니언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야. 너희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너희의 유튜브 세계 안에서도. 자, 그러면 diverging, 즉 좀 다른 오피니언들은요. 무시되어질 거고요. 소외되어질 거고 심지어 트롤이라고 여기 밑에 있죠. 트롤이라고 무시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내 세상은 온통 내랑 비슷한 의견들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영향이 있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distorting, 즉 조금은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왜곡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합의라고 considered, 그 고려되어졌던 것 있죠. 여기서 distorting 뒤에 있으니까 that은 절대 안 될 거고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가 consider 한 게 아니라 consider 되어지는 거야. 즉 오형식의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considers 하는 거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니 이거, 뭐 이건 이거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곡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 저게 뭐야? 말도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 인지부조화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인지부조화의 이론이 is well established, 즉 잘 성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인지부조화가 뭐니? 인간이 안쪽에서 내적인 조금 일치함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인지부조화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저번에 인지부조화한 게 어떤 거였냐면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 자체는 공정하지 않고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럼 인지부조화가 생기죠. 그럼 우리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내가 인지부조화 중에서 행동이든 혹은 말이든 내 신념이든 이거를 합리화를 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인지부조화의 노력이었잖아.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합의되어진 것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지부조화를 겪을 때요. 알겠죠? 즉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지속되지 않는, 즉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왜?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we'll try to 해서 여기가 명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합의되어진 거, 딱 조화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become과 will이 병렬이고요. 그 다음에 try 뒤에는 avoid랑 reduce, 그 다음 achieve까지가 try to에 대해 엮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랑 인지부조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뭐가 좋아? 뭐가 좋다냐면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좋겠어? 합리화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 근데 내 주변에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지겠니? 합리화가 되어지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명백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웹데이터 셋이 사실은 굉장히 편향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해석이 필요로 되어진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굉장히 편향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한쪽에만 치우친 결과를 내놓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상당하게도 반대편도 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지 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 반향시 효과라는 게 폐쇄된 상태에서 같은 신념만이 전달되고 반복돼서 증폭되어져요. 그럼 다른 견해는 듣지 않는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두드러지냐면 빅데이터 소스요. 우리 알고리즘처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의견만 듣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럼 합의된 것이 왜곡이 되어지면서 인지부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것들이 반향시 효과가 두드러짐으로써 편향이 될 가능성이 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상당한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자, 우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랑 매스매티션은요, 사실은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수학에 대해서 재능이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얘들은 집단으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단의 특성상 어떠냐면 그들은 민감하진 않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뉘앙스요.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언어의 뉘앙스에 별로 민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것들은 잘 다루고 할지 몰라도. 자, 무언가가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봐요. 얘들이 뭔가 발명해서 뭔가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그럼 그들은 the necessity of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한 이름을 고르는데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완벽한 이름이 뭐냐면 has ideal connotation, 즉 이상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거든. 혹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왔거나 혹은 what have you, 뭐 그런 뭐 다른 것들 있죠. 종종 뭐 그런 것들과 같이 뭔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을 고르지 않는데요. 그들은 단지 이름을 골라요.
근데 걔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어떤 것들이요. 그럼 우리는 이 이름의 특성이 어떤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시인 것 같은 거 느껴지죠? 그럼 예시에서 똑같은 부분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이름을 땄냐면요. 몬티 파이썬이라는 코미디 집단을 따왔대요. 그래서 이 코미디 집단인 몬티 파이썬은요. 사실은 그 원조 코미디 텍스트고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마치 스타워즈가 원조 서사적인 텍스트의 원조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 쟁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웹 프레임워크인데 얘는 뭐의 이름을 땄냐면 쟁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대요. 재즈 기타리스트. 근데 그 재즈 기타리스트가 누구야? 그 쟁고 프레임워크에 만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바라는 이름을 줬대요. The Programming Number 랭귀지가. 자, 근데 이건 누구의 이름을 땄냐면 커피 이름을 땄대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련이 뭐 전혀 없는 랭귀지가 뭐 있거든요. 근데 얘도 뭐로 인해서 땄냐면 같은 시기에 자바의 이름을 땄다는 거죠. 그리고 걔도 커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쓴 거래요. 그러면 라틴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악적인 뭔가 영감을 주는 이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브랜딩의 전략을 매치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묘사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걔들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재즈리스트, 좋아하는 뭐 커피, 뭐 좋아하는 코미디 집단 같이.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랑 수학자는 언어 뉘앙스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까지 고심하지 않는다고요. 관련된 이름 써요. 지금 이 예시처럼요.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강, 27강은 여기서 끝입니다.